마음은 제대로 쓰이면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잘못 작동할 경우 삶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는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내가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오해와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진짜 존재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지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 나, 존재 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 시작하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선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특히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생각의 흐름들. 마치 낡은 녹음 테이프가 자동으로 재생되듯 되풀이되는 그 패턴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신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들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개입하면서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느새 알게 될 거예요. 목소리가 있고 여기서 그것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현존, 존재의 상태입니다. 단순한 자기 인식이나 사고가 아니라 마음을 초월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제 체험입니다.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과 지켜보는 나가 함께 인식됩니다. 그 순간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자아, 존재로서의 현존이 감지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생각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무의식적이고 강박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괴롭히던 오랜 시간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속에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짧게 몇 초간만 열릴 수 있지만 점차 그 공간은 더 길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면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가려져 있던 존재, 본래의 나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거듭할수록 고요함과 평화는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이 세상 것이 아닌 지극한 평화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깊고 섬세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저 존재의 기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면의 연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의식이 더욱 또렷하고 분명해집니다. 나는 완전히 현존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도 한층 맑고 강해집니다. 깨어 있을수록 나는 순수한 의식, 곧 존재 그 자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의식 상태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개념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결국 또 다른 개념 속에 갇히게 되니까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의 나를 순수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 순간 충만한 기쁨 속에 고요함이 함께 머뭅니다. 생각, 감정, 몸, 외적인 상황들은 이전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평화만을 추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형상의 외적 자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온, 자비와 지혜, 탁월함과 평화, 모든 이타적인 본성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존, 있음이야말로 본질적인 나이며 동시에 더 크고 위대한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것 외에도 현존에 들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선이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듯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활동과 의식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며 생각은 멈춰 있지만 의식은 오히려 예민하게 깨어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동 하나하나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을 씻을 때도 그 동작 하나하나와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물소리, 손에 닿는 감촉,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까지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동차에 탈 때도 차 문을 열고 자리에 앉은 뒤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현존이 깨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깊고 강한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그 사이의 틈, 즉 공간을 만들 때마다 존재로서의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소리를 그냥 바라보며 가볍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아이의 장난을 바라보며 웃듯이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생각들에 기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법 배우기. 사람은 성장하면서 경험과 환경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자아, 환영 같은 존재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물론 에고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에고의 자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완벽한 허상이며 끊임없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관심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뭅니다. 겉으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과거에 쌓인 감정, 의견, 경험, 견해로 이루어진 집합적인 허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대부분 이곳에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과 장소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에고는 언제나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 없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에서는 어떤 정체성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로 자신을 투영합니다. 해방이나 만족, 완성을 얻기 위해 언제나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을 목표로 삼습니다. 에고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겉으로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지금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자유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마음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한 이 순간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초월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요. 이제는 멈추지 않던 머릿속의 소음과 망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마음을 선택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나는 생각과 존재 의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게 됩니다. 무언가 창의적인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요한 공간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고요함 사이를 오가며 떠오른 것들은 진정한 창조의 힘을 지닙니다. 이때 비로소 생각은 제자리를 찾고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 생각만으로 내린 결정들은 대개 개인의 지적 능력과 경험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비롯된 선택은 전체적인 조화와 연결된 더 깊은 차원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러한 선택은 때로 즉시 혹은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축복과 번영, 평화와 온전함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 없이 존재하는 연습.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 눈앞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불안, 걱정, 초조함, 긴장, 공포 같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심리적 두려움은 대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에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내가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함과 충만함 그리고 지금이 지닌 고유한 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불안은 형태만 바꾸며 평생 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미래는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든 환영일 뿐이기에 나는 그 무엇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되죠. 나를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에고는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끊임없이 개입하며 나를 통제하려 하겠지요. 그러나 그 에고의 자아는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방어 기제를 갖추고 있어도 그 안은 언제나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늘 위협을 느낍니다. 재정, 건강, 관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겉으로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두려움을 피하려는 방어만 있을 뿐입니다.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은 생각이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계속해서 몸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험해, 나는 지금 위협받고 있어. 이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감정은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가장되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
거짓자, 즉 에고가 느끼는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삶 전반에 깊이 스며들고 판단과 반응,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태도도 그 한 예입니다. 겉으로는 논리적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에고가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유지하려는 방어 반응일 뿐입니다. 어떤 입장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입장이 틀리는 순간 나는 자아 전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이나 주장을 지키기 위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려는 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에고로서의 나는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건 곧 자아의 붕괴, 존재의 소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관계의 파탄, 수많은 갈등과 폭력의 근본에는 바로 이 집단적인 에고가 있습니다. 모두가 옳아야 한다고 믿고 누구도 틀릴 수 없다고 여길 때 에고는 집단적으로 작동하며 파괴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옳다, 그르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 순간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박은 사라지고 상대를 누르려 하던 내면의 폭력성 또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부드럽고 투명한 나의 본래 성품입니다.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나는 나의 생각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격성도 방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자아는 더 이상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는 내면 깊은 곳, 진실한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자연스럽게 함께 흐르게 됩니다. 내면에 자리한 방어 기제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대상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이미지,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이미지들과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것들은 의식의 빛 속에서 자연스럽고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모든 논쟁과 권력 다툼의 종결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외적인 힘은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약함이 외적으로 위장된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의식을 안으로 향하게 하세요. 몸 안을 흐르는 에너지와 침묵을 느껴보세요. 존재는 언제나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신의 언어입니다. 잠시 조용히 침묵해 보세요.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고통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허상으로 만들어진 고통을 굳이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던져놓은 그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존중하고 받아들일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점차 시들어갑니다. 그 순간 에고가 만들어낸 고통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내 안에 남은 과거의 고통에 새로운 고통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 속에서 살지 마세요. 시간을 만들지 않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을 시간의 흐름이 아닌 현재에 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라는 틀에 맞춰 살면서 가끔씩 현재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과거나 미래를 돌아보면 됩니다. 일상 속 모든 움직임을 수행으로 바꾸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시간을 없애는 순간 마음의 움직임도 함께 멈추고 고요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시간을 도구처럼 꺼내어 사용하는 것이죠. 마음과 동일시된다는 것은 곧 시간에 덫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가는 일종의 강박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박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덫이에요. 에고는 어떤 형태로든 미래의 구원과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속은 환상이며 환영일 뿐입니다. 이 말은 미래에 성공할 수 없거나 부유해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에고적 강박이 사라질 때 내면 깊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깨어있음은 단순한 영리함이나 집중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번영으로 흐르는 우주의 질서와 정확히 맞물려 작동하게 되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더 많은 돈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기만 하다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이유 없이 결국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 펼쳐지는 자리이며 존재가 숨쉬는 실제의 공간입니다. 삶은 오직 지금일 때만 존재합니다. 지금이 아니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이 순간에만 마음이 만들어낸 제한된 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야말로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벗어난 존재의 세계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지금이 아닌 순간에 무언가를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이 아닌 상태로 무언가를 느끼거나 행동한 적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조차도 그때의 지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 속에서 이미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고통받을 건가요? 그 고통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꾸었던 꿈 같은 과거의 잔상들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세요. 기억은 해마라는 뇌의 저장소에 남은 흔적일 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과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일도 실제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조차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존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환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내면 깊은 생명력과 연결된 에너지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던 참된 존재의 본질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오는 자유를 느끼기. 삶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 무너지고 위축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언제나 이전 것이 사라진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야 다음 흐름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삶은 늘 상승과 하강의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중 어떤 시점을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버티려 할 때 삶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너짐과 해체의 과정 없이는 새로운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하강의 시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상실을 겪었기에 지금 이 차원에 더 깊이 이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안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형상의 세계에서 누구든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취는 결국 사라지고 형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되죠. 그 모든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둘러싼 상황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삶은 그 어떤 형상에도 동일시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삶의 주기는 크고 작은 흐름이 겹쳐 움직입니다. 몇 시간 안에 지나갈 수도 있고 몇 년간 이어지는 것도 있죠. 그 안에는 더 미세한 순환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축소되는 삶의 하강 주기가 찾아올 때 억지로 버티고 밀어붙이려 할수록 몸은 조용히 멈춤을 요청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삶은 회복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강의 시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여전히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 성과와 인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충동은 깨어있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그 흐름을 놓지 못할 때 몸이 나 대신 멈춰주려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탈진, 무기력 같은 방식으로 삶이 나를 쉬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떤 상태를 좋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재산, 지위, 지금 내 몸 상태 같은 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형상은 변합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은 고통이 되고 어제의 풍요는 오늘의 공허로, 소비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이혼이나 무기력한 동거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사라질 때 그 없어짐 자체가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저항 속에서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 고통은 때로 몸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과 불행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 마음은 시간이라는 틀을 통해 상황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사실 상황 자체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마음의 해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조건이 어떻든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이 꼭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태에 대한 내적인 의존이 사라진 뒤에는 삶의 외적 조건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사람,
물건, 상황이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그것들을 집착 없이 누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시 지나갑니다. 삶의 주기는 계속 순환하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두려움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얕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기쁨, 즉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생생한 평화를 잠시 비추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존재는 우리를 그 이분법 너머로 데려갑니다. 형태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설령 삶이 무너지고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록 행복하지는 않을지라도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분명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려놓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온전한 내맡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내맡김은 어떤 행동보다 앞서야 할 진정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깊은 축복으로 연결하는 전적인 긍정은 오직 내맡김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내맡긴다는 것은 그냥 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도전에 맞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걸 뜻하지도 않아요. 진짜 내맡김은 그런 수동적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며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단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맡김이란 삶에 순응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에 진정한 내맡김이란 어떤 조건도 의심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서 일어나는 내면의 저항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저항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걸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슬픔이 그 위에 덧붙여집니다. 바로 그때가 내맡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건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이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막지 않고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힘, 바로 그게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일으키는 저항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각의 상태를 넘어 존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맡김은 전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한 외적인 행동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항복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인생 전체나 삶 전체 혹은 지금 이 상황 전체에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내맡김이란 그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체념이 아닙니다.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이제 난 여기서 그냥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눌러가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내맡김이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온갖 판단과 해석은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주의를 모읍니다. 이건 곧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엔 저항도 없고 감정적인 부정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마주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행동을 옮기는 것. 바로 거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걸 긍정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동은 분노나 절망, 좌절감에서 비롯된 부정적 행동보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판단도 덧붙이지 말고 그저 내맡김의 태도를 계속 실천해 보세요. 이건 마치 안개 자욱한 밤길을 걸을 때 성능 좋은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전등은 안개를 뚫고 좁고 또렷한 빛으로 앞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안개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뜻하고 그 손전등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밝고 환한 공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마음은 제대로 쓰이면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잘못 작동할 경우 삶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는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내가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오해와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진짜 존재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지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 나, 존재 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 시작하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선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특히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생각의 흐름들. 마치 낡은 녹음 테이프가 자동으로 재생되듯 되풀이되는 그 패턴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신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들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개입하면서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느새 알게 될 거예요. 목소리가 있고 여기서 그것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현존, 존재의 상태입니다. 단순한 자기 인식이나 사고가 아니라 마음을 초월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제 체험입니다.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과 지켜보는 나가 함께 인식됩니다. 그 순간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자아, 존재로서의 현존이 감지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생각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무의식적이고 강박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괴롭히던 오랜 시간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속에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짧게 몇 초간만 열릴 수 있지만 점차 그 공간은 더 길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면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가려져 있던 존재, 본래의 나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거듭할수록 고요함과 평화는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이 세상 것이 아닌 지극한 평화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깊고 섬세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저 존재의 기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면의 연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의식이 더욱 또렷하고 분명해집니다. 나는 완전히 현존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도 한층 맑고 강해집니다. 깨어 있을수록 나는 순수한 의식, 곧 존재 그 자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의식 상태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개념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결국 또 다른 개념 속에 갇히게 되니까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의 나를 순수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 순간 충만한 기쁨 속에 고요함이 함께 머뭅니다. 생각, 감정, 몸, 외적인 상황들은 이전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평화만을 추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형상의 외적 자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온, 자비와 지혜, 탁월함과 평화, 모든 이타적인 본성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존, 있음이야말로 본질적인 나이며 동시에 더 크고 위대한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것 외에도 현존에 들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선이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듯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활동과 의식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며 생각은 멈춰 있지만 의식은 오히려 예민하게 깨어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동 하나하나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을 씻을 때도 그 동작 하나하나와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물소리, 손에 닿는 감촉,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까지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동차에 탈 때도 차 문을 열고 자리에 앉은 뒤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현존이 깨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깊고 강한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그 사이의 틈,
즉 공간을 만들 때마다 존재로서의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소리를 그냥 바라보며 가볍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아이의 장난을 바라보며 웃듯이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생각들에 기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법 배우기. 사람은 성장하면서 경험과 환경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자아, 환영 같은 존재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물론 에고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에고의 자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완벽한 허상이며 끊임없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관심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뭅니다. 겉으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과거에 쌓인 감정, 의견, 경험, 견해로 이루어진 집합적인 허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대부분 이곳에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과 장소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에고는 언제나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 없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에서는 어떤 정체성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로 자신을 투영합니다. 해방이나 만족, 완성을 얻기 위해 언제나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을 목표로 삼습니다. 에고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겉으로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지금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자유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마음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한 이 순간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초월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요. 이제는 멈추지 않던 머릿속의 소음과 망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마음을 선택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나는 생각과 존재의 의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게 됩니다. 무언가 창의적인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요한 공간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고요함 사이를 오가며 떠오른 것들은 진정한 창조의 힘을 지닙니다. 이때 비로소 생각은 제자리를 찾고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 생각만으로 내린 결정들은 대개 개인의 지적 능력과 경험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비롯된 선택은 전체적인 조화와 연결된 더 깊은 차원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러한 선택은 때로 즉시 혹은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축복과 번영, 평화와 온전함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 없이 존재하는 연습.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 눈앞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불안,
걱정, 초조함, 긴장, 공포 같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심리적 두려움은 대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에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내가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함과 충만함, 그리고 지금이 지닌 고유한 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불안은 형태만 바꾸며 평생 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미래는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든 환영일 뿐이기에 나는 그 무엇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되죠. 나를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에고는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끊임없이 개입하며 나를 통제하려 하겠지요. 그러나 그 에고의 자아는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방어 기제를 갖추고 있어도 그 안은 언제나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늘 위협을 느낍니다. 재정, 건강, 관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겉으로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두려움을 피하려는 방어만 있을 뿐입니다.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은 생각이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계속해서 몸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험해, 나는 지금 위협받고 있어. 이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감정은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가장되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 거짓 자아, 즉 에고가 느끼는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삶 전반에 깊이 스며들고 판단과 반응,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태도도 그 한 예입니다. 겉으로는 논리적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에고가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유지하려는 방어 반응일 뿐입니다. 어떤 입장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입장이 틀리는 순간 나는 자아 전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이나 주장을 지키기 위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려는 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에고로서의 나는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건 곧 자아의 붕괴, 존재의 소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관계의 파탄, 수많은 갈등과 폭력의 근본에는 바로 이 집단적인 에고가 있습니다. 모두가 옳아야 한다고 믿고 누구도 틀릴 수 없다고 여길 때 에고는 집단적으로 작동하며 파괴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옳다, 그르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 순간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박은 사라지고 상대를 누르려 하던 내면의 폭력성 또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부드럽고 투명한 나의 본래 성품입니다.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나는 나의 생각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격성도 방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자아는 더 이상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는 내면 깊은 곳, 진실한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자연스럽게 함께 흐르게 됩니다. 내면에 자리한 방어 기제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대상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이미지,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이미지들과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것들은 의식의 빛 속에서 자연스럽고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모든 논쟁과 권력 다툼의 종결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외적인 힘은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약함이 외적으로 위장된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의식을 안으로 향하게 하세요. 몸 안을 흐르는 에너지와 침묵을 느껴보세요. 존재는 언제나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신의 언어입니다. 잠시 조용히 침묵해 보세요.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고통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허상으로 만들어진 고통을 굳이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던져놓은 그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존중하고 받아들일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점차 시들어갑니다. 그 순간 에고가 만들어낸 고통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내 안에 남은 과거의 고통에 새로운 고통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 속에서 살지 마세요. 시간을 만들지 않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을 시간의 흐름이 아닌 현재에 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라는 틀에 맞춰 살면서 가끔씩 현재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과거나 미래를 돌아보면 됩니다. 일상 속 모든 움직임을 수행으로 바꾸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시간을 없애는 순간 마음의 움직임도 함께 멈추고 고요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시간을 도구처럼 꺼내어 사용하는 것이죠. 마음과 동일시된다는 것은 곧 시간에 덫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가는 일종의 강박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박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덫이에요. 에고는 어떤 형태로든 미래의 구원과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속은 환상이며 환영일 뿐입니다. 이 말은 미래에 성공할 수 없거나 부유해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에고적 강박이 사라질 때 내면 깊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깨어있음은 단순한 영리함이나 집중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번영으로 흐르는 우주의 질서와 정확히 맞물려 작동하게 되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더 많은 돈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기만 하다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이유 없이 결국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 펼쳐지는 자리이며 존재가 숨쉬는 실제의 공간입니다. 삶은 오직 지금일 때만 존재합니다. 지금이 아니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이 순간에만 마음이 만들어낸 제한된 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야말로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벗어난 존재의 세계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지금이 아닌 순간에 무언가를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이 아닌 상태로 무언가를 느끼거나 행동한 적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조차도 그때의 지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 속에서 이미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고통받을 건가요? 그 고통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꾸었던 꿈 같은 과거의 잔상들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세요. 기억은 해마라는 뇌의 저장소에 남은 흔적일 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과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일도 실제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조차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존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환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내면 깊은 생명력과 연결된 에너지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던 참된 존재의 본질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오는 자유를 느끼기. 삶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 무너지고 위축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언제나 이전 것이 사라진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야 다음 흐름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삶은 늘 상승과 하강의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중 어떤 시점을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버티려 할 때 삶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너짐과 해체의 과정 없이는 새로운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하강의 시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상실을 겪었기에 지금 이 차원에 더 깊이 이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안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형상의 세계에서 누구든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취는 결국 사라지고 형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되죠. 그 모든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둘러싼 상황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삶은 그 어떤 형상에도 동일시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삶의 주기는 크고 작은 흐름이 겹쳐 움직입니다. 몇 시간 안에 지나갈 수도 있고 몇 년간 이어지는 것도 있죠. 그 안에는 더 미세한 순환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축소되는 삶의 하강 주기가 찾아올 때 억지로 버티고 밀어붙이려 할수록 몸은 조용히 멈춤을 요청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삶은 회복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강의 시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여전히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 성과와 인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충동은 깨어있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그 흐름을 놓지 못할 때 몸이 나 대신 멈춰주려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탈진,
무기력 같은 방식으로 삶이 나를 쉬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떤 상태를 좋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재산, 지위, 지금 내 몸 상태 같은 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형상은 변합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은 고통이 되고 어제의 풍요는 오늘의 공허로, 소비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이혼이나 무기력한 동거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사라질 때 그 없어짐 자체가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저항 속에서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 고통은 때로 몸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과 불행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 마음은 시간이라는 틀을 통해 상황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사실 상황 자체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마음의 해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조건이 어떻든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이 꼭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태에 대한 내적인 의존이 사라진 뒤에는 삶의 외적 조건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사람, 물건, 상황이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그것들을 집착 없이 누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시 지나갑니다. 삶의 주기는 계속 순환하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두려움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얕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기쁨, 즉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생생한 평화를 잠시 비추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존재는 우리를 그 이분법 너머로 데려갑니다. 형태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설령 삶이 무너지고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록 행복하지는 않을지라도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분명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려놓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온전한 내맡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내맡김은 어떤 행동보다 앞서야 할 진정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깊은 축복으로 연결하는 전적인 긍정은 오직 내맡김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내맡긴다는 것은 그냥 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도전에 맞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걸 뜻하지도 않아요. 진짜 내맡김은 그런 수동적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며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단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맡김이란 삶에 순응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에 진정한 내맡김이란 어떤 조건도 의심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서 일어나는 내면의 저항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저항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걸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슬픔이 그 위에 덧붙여집니다. 바로 그때가 내맡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건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이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막지 않고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힘, 바로 그게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일으키는 저항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각의 상태를 넘어 존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맡김은 전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한 외적인 행동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항복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인생 전체나 삶 전체 혹은 지금 이 상황 전체에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내맡김이란 그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체념이 아닙니다.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이제 난 여기서 그냥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눌러가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내맡김이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온갖 판단과 해석은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주의를 모읍니다. 이건 곧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엔 저항도 없고 감정적인 부정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마주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행동을 옮기는 것. 바로 거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걸 긍정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동은 분노나 절망, 좌절감에서 비롯된 부정적 행동보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판단도 덧붙이지 말고 그저 내맡김의 태도를 계속 실천해 보세요. 이건 마치 안개 자욱한 밤길을 걸을 때 성능 좋은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전등은 안개를 뚫고 좁고 또렷한 빛으로 앞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안개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뜻하고 그 손전등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밝고 환한 공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붙잡지 않는 삶에서 가져왔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한 멈춤이 일어난다. 지금껏 나라고 믿어온 감정과 기억, 고통과 역할들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웠는지를 문득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서 진짜 나 자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저자는 단순히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는 반복해서 상처받고 불안해하는지를.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실을 건넨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난 삶은 결국 어디서든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 삶은 지금 여기에서만 깨어날 수 있다.
진짜 삶은 붙잡으려 할 때가 아니라 놓아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